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12월 15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 위기 이후 월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1,500원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휴일에도 비상경제회의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종영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1,480원 선을 위협하자 정부가 연일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환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어섰던 시기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내 경제에 위협적인 순간들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긴급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을 언급하며 위기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다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바라본다는 것은 원화 신뢰 약화, 자본 유출 압력 등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인데 시장의 불안 신호를 과소평가하면 리스크가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자신하는 외환 보유고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현재 외환 보유고가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충분한 규모이긴 하지만 이중 현금성 자산은 6%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 즉시 동원하기 어려운 유가증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환율이 서민 살림살이를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원화 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하며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고환율은 물가 압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통화 정책에도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화 약세가 가속될 수 있어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약해지면서 대출금리는 상단 6%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희입니다. 네, 이재희 기자 리포트 먼저 보고 왔고요. 이종용 금융부 뉴스토마토 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날이죠. 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정부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환율을 보니까 1,473원이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1,470원대 이제 정부 구두 개입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1,470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 전날 회의 좀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날 일요일이죠.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제금융장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는데요. 이어서 오늘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도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어선 시기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2024년 비상계엄 사태 등 몇몇 손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위협하는 상황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으로도 간과하기 어려운데요. 정부도 이 점을 의식해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동시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회의 소집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메시지로 시장 불안을 달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수치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로 대표가 되는 원화 가치 상황은 어떤가요? 예,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초 1,350원대에서 현재는 1,470원이 넘는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달러가 강해서라기보다는 원화 가치가 유독 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 예를 들면 유로, 엔, 호주 달러, 아시아 통화는 강세인데 원화만 나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건데요. 이건 한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 즉 코리아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예, 달러 약세에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원화의 모습. 정부는 그런데도 회의에서 금융시장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경제회의에서 드러난 정부 인식은 일관됩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시장 대응력이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다만 문제는 시장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온도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환율 전망은 1,500원을 바라보고 있고 물가와 대출 금리는 이미 국민 삶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가 아니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일단 정부가 가장 자신 있게 보는 게 외환 보유고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총액만 본다면 충분해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외환 보유고는 4,100억 달러가 넘는데요. 외환 위기가 터진 1997년 외환 보유고는 204억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당시의 외환 보유고는 2,063억 달러였습니다. 넉넉해 보이지만 구성이 문제입니다. 외환 보유고의 약 90% 가까이가 유가 증권이라서 당장 환율 방어에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예, 환율이 높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실제 국민 살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거든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고환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가와 대출 금리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몇 달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11월 기준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2.6% 올랐는데요. 지난 7월 이후에 5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통상 수입 물가가 3개월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율 부담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면서 대출 금리는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한 기준으로 6%대에 들어갔고 신용대출 금리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이 고환율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서민층과 중산층의 이중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알려주시죠. 네. 달러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때문입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요. 이번 원달러 환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의 변화, 한국의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수급 문제는 일부 요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이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고 지난 금요일 밤에는 AI 기술주 거품 우려에 따라서 미 증시가 하락하자 아시아 통화가 또다시 대부분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확장 재정 기조도 겹친 영향인데요. 당장 단기간에 환율이 급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1,500선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500선을 잠깐 터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미 금리 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구두 개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어서 1,500선을 터치하더라도 금방 그 밑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 수준은 단기적인 고점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더 이상 위로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1,400원대 뉴 노멀 시대는 현실화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일단 긴급 회의에 나서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데 빠른 대응책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융부 이종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